TK 그리고 70대가 돌아온다. 윤석열 지지율 급반등입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인데, 자, 그 또 반전되는 이야기도 또 하나 나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 빨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후에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김정숙 씨 소환 날짜가 통보가 됐습니다. 김정숙 무슨 특활비, 뭐 샤넬 자켓, 타지말 이런 것은 지금 따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거 말고 뇌물죄, 문다혜 씨 태국 이주와 관련한 뇌물죄, 그 문다혜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안 왔죠. 뭐 나중에 뭐 전화 조사도 안 받는다고 하고, 그것이 문다혜 씨 포기, 그 다음에 이제 김정숙 소환인데 날짜까지 다 줬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오세요. 김정숙 25일부터 29일 사이에,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사이에 하루 아무 때나 자 선택을 해서 오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를 누가 발표를 했느냐 하면은 윤건영, 문재인의 상황실장을 했던 지금 민주당 의원이죠. 윤건영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MBC 라디오가, MBC 방송이 이거 무슨 뭐 문재인의 스피커입니까? 이 발표하는데, 아, 나 이거 오늘 좀 발표를 해야 되겠으니까 나 출연 좀 할게. 오세요. 말씀하세요. 마이크 갖다 준 거죠. MBC가. MBC 라디오에 나와서 윤건영이 이제 지지층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타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이렇게 자기가 밝힙니다.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아니 뭐 국회의원이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대변인입니까? 어제 오후 늦게 검찰의 소환장이 평산마을에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내용을 25일에서 29일 사이에 출석하라고 한다 이러면서, 왜 이런 것을 소환장을 주기도 전에 언론에 흘리느냐, 또 이렇게 또 시비도 걸기로 하고. 그런데 김정숙 씨는 검찰에 갈까요? 문다혜 씨는 지금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지금 김정숙 씨를 부르는 이유는 그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5천만 원짜리 보자기 뭉칫돈이 왜 문다혜 씨에게 갔느냐. 그리고 청와대 직원이었던 양이네스 단골 디자인의 딸, 그리고 이부속 비서관 유송아를 통해서 왜 문다혜에게 돈을 보냈느냐. 자, 이것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인데, 일단은 참고인 자격이니까 참고인은 또 안 가고 버티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피고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인데 지금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오늘 또 민주당의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라는 것도 이재명이 만들어놨죠. 거기서 기자회견까지 또 열어서 아직 갈지 안 갈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그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김정숙 소환 이런 부분들도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4개월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국 지표조사라고 있죠. 네 군데의 여론조사 회사가 같이 하는 조사인데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오늘 지지율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4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그런데 보수층 TK 70대 이상에서 이 핵심 지지 기반이죠. 이 지지 기반이 되돌아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27%, 부정평가는 68%인데, 긍정평가는 취임 후에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한 게 지난 11월 1주차 조사 19%까지 떨어졌는데, 그것보다 8%포인트가 올랐고, 지난 7월 4주차에 30%를 기록한 후 4개월 가까이 계속 하락을 했는데 드디어 반등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8%포인트나. 그래서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의 긍정 여론이 되돌아온 영향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이 모집단별로 다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내가 보수 성향이다. 이렇게 응답한 응답자들 중에서
긍정평가가 49%, 거의 50% 나왔습니다. 11월 첫째 주 41%에 비해서 2주 전에 비해서 8%포인트가 올랐죠. 또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52에서 70%로 이거는 18%나 뛰어 올랐습니다. 대구 경북 31%였는데 45% 크게 상승을 했고, 부산 울산 경남 28% 33%로 또 올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 고령층 지지율이 31%에서 45%로 상승. 자, 이 상당히 이런 기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완전히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권이 이렇게 지지율도 올라가고 활기를 찾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홍준표, 그 전에 홍준표 이것을 이제 전제를 해서 들었으면은 그때 대선 때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역선택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들이 홍준표를 지지를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때 그때 이재명을 대구시장실로 초청을 해가지고 취임 1주년 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을 디스를 했죠. 정치를 잘 모른다. 그러니 정치를 잘 모르니, 윤석열 대통령 정치를 잘 모르니 이재명 대표가 좀 가르쳐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홍준표가 최근에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오늘 무슨 말을 했느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민주당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서 그저 망신 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 민주당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씁니다.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시장 정책 추진비도 공무상 외에는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는다. 자, 과거에 홍준표 시장은 원내대표를 하면서,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죠. 운영위원장을 했을 때 그때 특활비, 업무 추진비 형식이죠. 특활비를 뭐 판공비라고도 하고, 그것을 한 달에 그때는 아마 거의 수백만 원, 뭐 1,000만 원 가까이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돈을 국회 그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라고 준 돈을 집에다 다 갖다 줬다고 본인이 실토를 했었죠. 집에 생활비를 다 줬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공무상 외에는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는다. 정책 추진비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간혹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명할 때가 있고 차량 이용도 그럴 때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입증하려고 기소했는지 싶다. 꼭 영화 대사에 나오는 한 장면 같아.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미 기소된 여러 건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한데 이 시점에 그런 것까지 기소해서 오해를 살 필요가 있었나. 자, 과거 역선택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것일까요? 이 상황에서 다음 자기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는 홍준표 시장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로 이재명을 편드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목적이 무엇일까? 그 전에도 이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도 그때 우호적인 말을 해서 조국 수홍 이야기까지도 나왔었죠. 조국 수호를 하는 홍준표, 조국 수홍. 자, 어떤 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메시지를 대구에서 내놨습니다.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